누구도 박근혜의 탄핵을 말하지 않을 때 이재명은 앞장서서 박근혜의 탄핵을 말했습니다. 누구도 재벌총수 구속을 말하지 않을 때 이재명은 이재명의 구속을 외쳤습니다. 지금 박근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아무도 박근혜의 구속을 말하지 않을 때 누가 박근혜의 구속을 외쳤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집권자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국민 앞에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전남북 도민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공수특전부대의 대동과 총탄에 짓밟혔던 광주 5.18이 다시 촛불로 부활했습니다. 윤상원 열사와 그의 동지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의 뿌리입니다. 이제 미완의 광주혁명을 완성할 때입니다. 촛불로 박근혜 탄핵한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문재인 후보님, 문 후보님이 후보가 되면 정권교체 됩니다, 여러분. 안희정 후보님 와 계십니다. 안 후보님이 후보가 되면 정권교체 됩니다. 최성 후보 와 계십니다. 최성 후보가 후보가 되면 정권교체 됩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정권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더 나은 정권교체, 세상이 바뀌는 정권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가버린 이 처절한 불평등과 불공정, 관직과 특권을 없애라. 1%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99%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평화로운 자주 독립의 나라를 만들어라. 국민들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패한 기득권을 혁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청산할 수 없고, 청산하지 못하면 비뚤어진 나라 고칠 수 없습니다. 기득권에 둘러싸이거나 기득권과 손을 잡고서는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체의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만들려고 평생 기득권과 싸워온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재명은 물려받은 유산도 세력도 없는 흙수저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끊임없이 한계를 극복해왔고, 성남시장이라는 작은 권력으로 온 국민이 만족해야 할 만한 성남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해주면 사상 최강의 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이 인물은 되고 실력은 있는데 세력이 없어서 짠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거대 정치 세력 민주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지 세력이 많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여러분. 저를 민주당의 후보로 만들어주시면 당당하고 평화로운 자주 독립의 나라를, 평등과 자유, 인권, 복지가 넘쳐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3살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에 다녔던 소년노동자 출신입니다. 공장에서는 군복을 입은 관리자에게 끊임없이 붙어다녔고, 화공약품에 호박을 상실했고, 프레스에 팔을 다쳐서 팔은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산재 사고를 당하고도 한 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잿빛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가는 길에
이제는 거동조차 제대로 못하시는 제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화전민 집안 시집와서 화장실을 지키면서 우리 7남매를 키웠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우리 형님께서 시정에 개입할 때 그걸 막다가 우리 집안에 싸움이 났습니다. 형님이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폐륜을 하고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병원에 가신 어머니를 보고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때문에 제가 형님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녹음되어서 온 국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았어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 어릴 적 상흔들이 제 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기억과 상흔들은 이제 봄사가서 기득권과 저항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투지와 용기의 원천이 됐습니다. 저는 전두환의 소가 광주 항쟁을 폭도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광주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개인적 영달의 길을 접고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갔고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이 나라의 기득권자들과 싸웠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웠습니다. 군사정권의 주구가 될 수 없어서 판검사를 거부하고 인권 변호사가 되었고 기득권과 싸우다가 누가 말하는 전과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입니다. 광주는 그래서 저의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제가 제2의 광주 학살 세월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시민혁명들이 있었지만 그간 70년 동안 우리는 기득권자들이 새로운 얼굴로 끊임없이 기득권의 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왔습니다. 4.19 후에는 박정희가, 5.18 후에는 전두환이, 87 항행 뒤에는 노태우가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촛불혁명이 기득권자들의 교체, 대통령만의 교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진짜 교체, 진정한 혁명의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900만이 넘는 나라, 절망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대한민국의 탈출을 꿈꾸고 출산까지 거부하는 이런 나라,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가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50%의 국민들이 겨우 5%를 나눠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해야 하는 나라, 이 불평등한 나라,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해도 잘 살 수 없고 노력할 기회조차도 사라져버린 이 불평등한 나라, 매년 18,000명이 자살하는 이 비정상의 나라, 우리가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 정치 권력과 재벌이 손잡고 국민의 등을 쳐먹어도 안전한 나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뇌물을 받고 중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 우리가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수의 기득권자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속이 대세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특권과 반칙 대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이런 만큼 기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나라, 따돌림과 차별이 없는 따뜻한 나라,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지은 죄만큼 처벌받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한 나라,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 이재명이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익을
한반도의 긴 역사, 멀게는 동학혁명에서 가깝게는 2002년 민주당 경선에까지 호남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호남은 통념과 대세를 뒤엎고 역사의 물질을 바꿔내는 능력을 가진 이 나라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재명은 모두가 유리한 길을 골라갈 때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바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옳은 길이기에 벽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사드를 반대했고 노동 존중, 재벌 개혁, 재벌 증세를 말했고 이재용, 박근혜의 구속과 사명 금지를 말했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종북몰이 정만 돌파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이 호남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됐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김구 선생이 못다 이룬 자주 독립의 꿈을,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한 평화 통일의 꿈을,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동 세상의 꿈을 저 이재명이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최강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교체 개혁 대통령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정치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빼앗는 것은 욕망의 존재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해 엄청난 권력과 예산을 맡기고 우리 모두의 약속인 법과 질서에 재산과 자유는 물론 목숨까지 맡겨가면서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우리가 기한 만큼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래서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바로 강자의 힘에 의한 일탈과 횡포, 기회의 독점, 불공정한 구조를 통한 부당한 이익을 억제하고 힘없고 가난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정치란 억강부약,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 부양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억강부약의 길, 이재명과 함께 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억강부약이 작동하지 않고 불평등이 극단화된 그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대는 흥했습니다. 우리 정치는 민생 서민을 부르짖으면서도 강자의 행포를 방치하고 심지어 장막 뒤에서 강자와 결탁해서 약자들의 기회와 몫을 빼앗았습니다. 소모품인 자동차에는 차값의 2%를 보유세로 내게 합니다. 연 350조 원의 불로소득을 만들어주는 6,500조 원의 토지에는 달랑 9조 원, 0.13%의 세금만 부과합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최대 세율이 38%인데 중소기업은 16%의 세금을 내는데 10대 재벌 기업은 겨우 12.1%의 세금을 냅니다.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면서 서민의 담배세는 올리고 서민에게 전기요금 바가지 폭탄을 씌우면서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에 공급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는 되랜 노동자를 탄압하고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의 나라 고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재벌 가문들이 편법 상속을 위해 기업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고 내부 거래 일감 무너지기 범죄를 저질러도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로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탈취해도 묵인되거나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누가 이런 나라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 살리기에 공적 자금 170조를 쏟아부은 정부가 개인 채무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1조 원이라도 썼다는 말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에는 예산을 마구 퍼주면서 투자라고 주장합니다. 서민복지 지출은 낭비라고 주장하면서 공짜니 포퓰리즘이 판매합니다. 이런 나라, 이 불공정한 나라 공정한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같은 법도 강자에겐 솜방망이이고 약자에게는 철퇴입니다. 같은 법도 강자에게는 성공의 기회이고 약자에게는 족쇄입니다.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습니다. 상위 10%가 연소득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국민의 50%는 겨우 5%를 나눠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 싸웁니다. 상위 10%가 대한민국 자산의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50%는 겨우 2%를 가지고 나누고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100대 부자의 80% 이상이 자수성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00대 부자의 80%가 다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이런 나라 고칠 수 있습니까?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내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보수는 절반입니다. 자살자가 세계 최고입니다. 젊은이들이 죽고 노인이 생을 포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재벌 황제 경영 해체와 중소기업의 보호, 공정한 경제 질서의 회복,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서 노동자들의 소득, 즉 가계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를 늘리고 증세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와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경제 성장과 복지의 강화, 적폐의 청산과 공정한 사회는 같은 길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 알베르 까미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제의 죄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저는 오늘 박근혜가 구속되는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새벽에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박근혜가 사면 없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만이 적폐 청산이자 공정국가 출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근혜에 이어 4대 강공 4차원 외교로 수십 아니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퍼다 없앤 이명박도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기총소사까지 동원해서 광주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도 다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박정희와 이승만에게도 최소한 역사적 재평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훔치고 빼앗는 도둑을 잡아야 마을에 평화가 오고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청산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통합, 진정한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범죄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벌과 최순실, 박근혜 어느 누구든지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학대 없는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의 말처럼 빈말일 뿐입니다. 증세는 서민이 대상이 아니라 영업이익 500억 이상을 내는 대기업들 440곳, 10억 이상의 초고소득을 하는 우리나라 단 6천 명밖에 없는 이 소수의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증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가계소득이 증가해야 경제가 삽니다. 어차피 쓰는 국가예산 400조 원, 7% 28조 원 아껴서 농민, 농어민, 학생, 아동,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가계소득도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골목경제도 살아나고 지방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런 거 우리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청산할 기득권과 손을 잡지 말아야 달라붙는 기득권 세력을 독한 마음을 먹고 떼어내야 기득권의 소나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정의와 평등 그리고 희망의 새싹들이 죽지 않습니다. 억강구약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며 사명입니다. 일체의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재명이 끊임없는 도전으로 위기를 이겨 한계를 넘어온 실력으로 국민과 손잡고 공정사회 건설, 적폐 청산에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산을 옮기는 경유도 빗방울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열망과 작은 헌신들이 모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공정한 새나라 만들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재명이 서 있는 것도 이미 기적입니다. 기적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공정사회, 홍익인간, 대동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을 찾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이재명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높은 자리에서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국민에게 고용되어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를 가진 국민의 공복, 즉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버니 샌더스의 도전을 막은 미국 민주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적 유산도 세력도 없이 그냥 국민의 친구이자 비서이며 국민의 적자로서 오로지 실력과 능력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언제나 바른 길을 찾아왔습니다. 표 떨어지는 줄 알지만 사드 반대, 노동 존중, 재벌 개혁, 부자 증세, 이재용의 박근혜 구속과 사명 금지를 죽을 둥 살 둥 외쳤습니다. 죽는 길임을 알지만 종북머리에 맞짱 뜨고 정면 돌파해 왔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보증도 담보도 없는 정치인의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과거의 삶에서, 그의 실적에서 그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뚜렷한 신념으로, 뚜렷한 가치를 가지고 말을 하면 지켰고 약속을 하면 실천했습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모두가 꾸는 꿈을 현실로 만듭시다. 김구 선생의 자주 독립의 꿈을,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통일의 꿈을, 노무현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세상의 꿈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 모두 함께 어우러져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홍익인간 대동 세상의 꿈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육중한 철문과 강목을 든 관리자가 기다리는 공장은 13살 꼬마 노동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장애인 소년이 인생을 포기할 만큼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과 현실은 저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과 성취의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불가능한 도전을 해오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동안에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벽이 높을수록 도전의 가치가 크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한때 죽음을 시도했을 만큼 증오했던 세상이기 때문에 죽도록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삶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의 삶도 사랑합니다. 누구나 공정한 경쟁 속에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몫을 충분하게 가지고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지 않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권력과 싸우다 구속되고 수배되었지만 대통령, 국정원, 검찰과 부패한 언론과 싸우면서도 성남시를 전국 제1의 도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바로 그 간절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5만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4.3 사건의 발생일입니다. 이 잔혹한 사건도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이 외세에 휘둘려 나라를 잃은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위기입니다. 군사 주권을 미국에 맡긴 채 국익에 반하는 사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 이 대원칙을 버리고 널뛰기 편향 외교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준 결과 중국에는 경제 보복을, 일본으로부터는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불평등과 불공정이 엄청난 격차를 낳아서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열정을 빼앗았고 국가에는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시대에도 여전한 금기와 신화는 부당한 기득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인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장치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신화와 금기에 도전했습니다. 반기업 프레임에 갇혀 은폐되어 있는 재벌 황제 경영과 노동자 보호를, 부자 증세와 복지 확대를 햇볕으로 끌어냈습니다. 종북몰이는 정면으로 돌파해 왔습니다. 권력과 언론이 손잡고 종북몰이에 열 올릴 때 박근혜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연대한 내가 종북이면 참여정부 때 민주노동당과 연대했던 박근혜는 원조 종북이다. 사회적 기업에 청소 일거리 준 이재명이 종북이면은 같은 회사에 사회적 기업 보조금 준 박근혜는 공작금을 준 고정간첩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종북머리와 음해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것이고 반드시 정면 돌파해서 깨버려야 하는 적폐입니다. 그래서 종북머리와 음해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인 저 이재명에게 훌륭한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금기와 성역을 깨는 것은 정치 생명을 건 이재명의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정치는 목적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대통령 도전은 지위나 명예를 탐해서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세상을 바꾸는 훌륭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위기를 넘어 완전한 자주 독립의 국가, 통일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강력한 신념과 의지로 강대국의 그 강한 지도자들과 맞짱 떼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권을 지킬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상위 10%가 연간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대한민국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의 국민들은 겨우 단 5%의 연소득을 가지고 다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대한민국 자산의 2%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하다는 미국도 100대 부자의 80%는 자수성가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80%가 다 상속받은 사람인 겁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 상속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라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벌 대기업의 황제 경영을 철폐하고 중소기업이 보호되고 노동자들이 제 몫을 찾는 공정한 경제 질서, 이재명 말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유신시대도 아닌데 아직도 기업들 전기요금 원가 이하로 주려고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바가지 씌우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 보호와 노동권 강화로 임금을 인상하고 장시간 노동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려야 국민의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벌 총수 최순실 박근혜는 물론 그 누구도 범죄 행위로 돈을 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이재명의 사면금지로 법 앞에 평등한 나라 만들 수 있는 사람 이재명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뒀다는 이유로 차값의 2%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나 연 350조 원의 불로소득을 얻어주는 6,500조 원의 토지에 대해서는 겨우 0.13% 9조 원의 세금밖에 내지 않습니다. 예산 400조 원 중에서 단 7% 28조 원만 들이면 농어민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29세 이하 청년과 학생과 아동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습니다. 650만 원씩이나 세금 내는 국민들에게 겨우 55만 원 돌려주는 것이 포퓰리즘의 공짜입니까, 여러분? 노동자, 자영업자는 최대 세율이 38%입니다. 중소기업은 16%의 세금을 내는데 왜 재벌 대기업, 10대 재벌 기업은 12%밖에 내지 않는 겁니까? 대기업 440곳의 영업이익 500억 이상에 대해서만 증세하고 초고소득자 10억 이상 버는 6천 명에게 증세하면 17조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초고소득자부터 증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민 증세 없이 고소득자 중심의 증세만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람 이재명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불공정한 구조로 이익을 보는 기득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그들 기득권에 둘러싸여서는 기득권 손아귀에서 죽어가고 있는 희망과 공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제대로 된 정권 교체, 그 제대로 된 정권 교체는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재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최고의 개혁 대통령으로서 완전한 자주 독립에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모두가 꿈을 가지는 제대로 된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사실상 경선이 끝납니다. 그동안 유산도 세력도 없는 저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직장 휴가 내고 적금 깨고 후원하며 함께 뛰어준 동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지로서 함께한 것입니다. 그 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대동세상의 꿈입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한 팀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입니다. 손에 손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번 이재명 후보. 자, 박수! 자,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캐시치고는 괜찮지 않았나요? 예. 우리가 앞으로 10배, 100배, 1000배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놈에게 10배, 100배, 1000배를 더해서 다음에는 반드시 이깁시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진정한 세상 교체를 바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지위를 위해서나 우리가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재명! 우리가 오늘은 비록 이렇게 헤어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마을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진 그 커다란 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다시 키워서 되돌아옵시다, 여러분. 이재명! 이것이 끝이었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첫 번째 출발의 시작 지점이었으니까 우리가 첫 발자국에 실패를 했을지라도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경쟁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누리는 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소수여서 지금은 당장 발길을 껴돌리지만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 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가진 꿈을 대신 실현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가 가진 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꿈을 위하여 싸우는 동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부정선거 밝혀주십시오. 울지 말고 탓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구나, 우리의 진심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정성이 아직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많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전투에서 졌지만 거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좋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작은 전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더 큰 제대로 된 전쟁을 준비합시다. 실력을 키우고 하루 1시간이라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내 뜻을 함께하는 동지를 하루에 한 명이라도 더 만들고 그걸 통해서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는 나비의 날갯짓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도 이미 기적입니다. 우리는 세력도 유산도 돈도 조직도 언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실천으로 그 거대한 기득권의 벽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겨우 작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겨우 작은 기적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 수많은 초롱초롱한 눈방울의 그 열망을 모아서 반드시 세상을 바꿉시다.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옆에 서서 국민이 괴로울 때는 제가 앞장서고 우리가 모두 즐거울 때는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진정한 대리인, 진정한 공복의 길을 뚜벅뚜벅 흐트러지지 않고 초심을 갖고 그대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열정과 이 눈물이 합쳐져서 거대한 세상을 바꾸는 경륜을 만들 겁니다. 우리가 그 첫길을 여는 물방울이고 태산의 출발인 티끌입니다. 우리가 힘 모아 함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꿈, 우리 모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